안녕하십니까. 재택부동산의 브로커 강희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버지니아 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는 흔히 계약성으로는 굉장히 세일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만 이 리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또 어떻게 설명을 들으실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리스 계약서에 대해서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여기 바로 옆에 밑에 있는 그 PDF 폼으로 붙어 있는 리스 계약서를 참조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보시면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버지니아 리스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먼로 리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 VRLTA라고 그래가지고 버지니아의 리스에 관한 법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 법, 리스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걸 써야 되느냐는 둘 쪽이 랜드로드나 테넌트가 서로 합의하는 데 따라서 어느 쪽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거를 원하신다면은 아무래도 VRLTA, 이 법적인 리스가 더 낫겠죠. 물론 법적이라는 말은 커먼로 리스 폼도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 계약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로 설명을 드리겠듯이 버지니아의 법문화가 워낙에는 이 미국 전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커먼로 국가다, 또 이 성문법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지니아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서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자유로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으로 한 것이 커먼로의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더 달라져서 이 당사자들이 물론 테넌트는 물론이고 랜로드도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현실을 반영을 해서 모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이 VRLTA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랜로드한테 유리한 계약서고 어느 쪽이 더 테넌트한테 유리한 계약서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만큼 앞으로 모든 경우도 렌트에서, 리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이 VRLTA가 조금 더 자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또 커스터머 분들한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VRLTA를 좀 더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에 대해서 이 계약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그 리스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처음에 물론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프로퍼티를 찾으시겠죠. 그래서 찾으시고 나면 보통은 이제 리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때는 이것도 버지니아에 따로 리스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들이 대개 다 랜로드로 하여금 이 테넌트가 과연 앞으로 이 리스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렌트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컴이 있는 경우에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이스톱들, 그리고 또 텍스 보고한 거, 그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컴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크레딧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렌트를 할 때 그 렌트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리스 계약은 한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에서 남편분이 또는 부인분이 한 분만이 리스 계약서의 당사자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렌탈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거기에 그 집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어른들은 각각 다, 즉 어른들이라는 게 여기서 21살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살 이상의 성인은 모두 각각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어플리케이션이 랜로드한테 이제 우선 제출이 되고, 그래서 랜로드가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렌트를 맺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쓰게 될 것이 이 리스 계약서입니다. 이 리스 계약서들, 이게 지금 보시면은 13페이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사인하는 페이지를 빼고 나면 12페이지나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자세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 리스 계약서에 있는 것들 귀찮아서 잘 안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생각하게 돼, 뭔가 이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야 이제 비로소 리스를 보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 또는 내가 했어야 될 일이었구나 하고 찾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간단히 이것을 라인 바이 라인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오늘 이 리스 전체의 개요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리스 조항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웹사이트에 이 동영상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그 리스 계약서를 한번 열어서 그걸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1번 항에는 premi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리스 하는 곳의 주소를 특정하는 곳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라인에 파킹 스페이스 넘버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랜로드 입장에서나 또 테넌트 입장에서나. 그래서 본인이 이게 특히 거라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 파킹 넘버가 있지 않은 곳이라 한다면은 이게 필요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들이나 아니면 콘도들의 경우에 그 특정한 파킹 랏 번호들을 특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킹 번호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이 메일박스 넘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혹시 공경을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들 다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파킹 스페이스 딸려오는 또 메일박스가 있으면 메일박스 넘버, 또 만약에 그 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스토리지가 있으면 그 스토리지의 넘버, 이런 것들이 리스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런다면 괜히 모르고서는 이거 잘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 매니지먼트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한동안 또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을 정확하게 다 기재하시는 거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 텀이라고 돼 있죠. 자, 리스 텀이라는 건 리스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리스 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전에, 자, 리스가 보통 시작하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정오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몇 월 며칠에 시작한다, 10월 16일에 시작한다 그랬으면은 10월 16일에 아침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12시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만 그때까지 무브인 할 수 있도록 좀 플렉시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할 수는 있지만 권리로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스가 끝나는 날은 5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이사를 나가시는 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그게 반드시 5시까지는 끝나고 집안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맥슈어 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보시면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2개는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박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날짜가 되면 끝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리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리스 텀에다가는 가령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본 대로 2013년 1월 1일에 12시에 시작하는 거고, 낮 12시에. 그리고 끝나는 거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에 리스가 끝나는 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13년이 끝났는데도 두 사람이 랜로드도 그렇고 테넌트도 그렇고 서로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뭐 리스에 관해서 연장을 하자 안 하자 무슨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 박스에 어디를 체크를 했는지가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는 이거는 얘기를 안 했어도 자동적으로 먼스 투 먼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면 리스텀을 1년이라고 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먼스 투 먼스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에 대해서는 그냥 랜로드도 뭐 이거 12월 31일까지였었으니까 뭐 1월 가령 1월 4일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연말 지나느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리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당장 집을 비워달라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30일 노티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일 전에 리튼 노티스 서면으로 노티스를 줘야 이게 리스가 끝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방법은 그 아래에 있는 박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있느냐? 테넌트가 가령 아까 예에서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에 리스가 끝나는 거였으면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지금 이따가 다시 보시게 될 홀드오버가 되게 됩니다. 홀드오버가 되면 뭐가 안 좋느냐? 우선은 다른 거보다도 이 홀드오버 기간 동안에는 리스를 하루에 전체 리스의 150%씩 계산을 해서 내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뭐 먼스에 300불 리스였었다. 그러면 하루에 10불 리스가 되죠. 그럼 하루에 10불 리스씩을 하루하루씩 계산해서 10불씩의 리스가 아니라 15불씩을 해서 비울 때까지 계속해서 내게 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만 여기다가는 노티스를 주는 거를 30일 노티스가 아니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또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리스를 매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렌트에 관한 항입니다. 그래서 렌트에 관한 항은 이제 그럼 그동안의 리스 기간 동안, 두 번째 봤었던 거가 리스 텀이었었으면, 세 번째는 그럼 그동안의 렌트를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선 총 렌트가 얼마다 하는 걸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먼스에 있어서는 여기서 주의하실 게, 그리고 한 달은 그 다음에 얼마씩이다 뭐 이렇게 되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다가는 가령 뭐 아까 얘기한 대로 2013년 전 기간 동안을 리스를 하기로 한 거라면 뭐 거기 총액이 12,000불이다. 그러면 먼슬리 리스는 1,000불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추가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먼스 거는, 그러니까 가령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리스라고 그런다면 이 리스를 처음 내시는 거는 2013년 1월 1일 내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전에 이 리스를 사인할 때, 리스 계약서를 사인할 때 이미 그때 첫 번째 달 거는 Certified Fund로, 그러니까 그냥 개인 책을 써주시는 게 아니고 뭐 뱅커스 책이든지 Certified 책이든지 이런 걸로 써서 미리 주시는 걸로 돼 있다는 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다시 고치는 게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리스 계약서 상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냐? 그거는 먼저 주시는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첫 달치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부터는 적어도 닷새 안에, 그것도 뭐 물론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첫날부터 닷새 안에 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그 달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1월 달도 먼저 낸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 됐다면 2월, 3월, 4월 렌트는 2월 거는 2월이 되기 전에, 3월 거는 3월이 되기 전에, 4월 거는 4월이 되기 전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은 보통은 그 때를 못 맞춰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리스를 내면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니도록 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다시 뒤에서 보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렌트는 먼저 내시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첫 달 것은 Certified Fund로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명목상에 나와 있어가지고 보통 저한테 참 헷갈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1200불, 먼슬리 1200불 리스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if lease calls for tenant to pay utilities 그러고 나가는 데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거기에 포함된 거는 아니지만 보통 테넌트들이 리스는 거기다 플러스 따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있죠. 리스에는 1200불에 렌트를 놓겠습니다. 그랬으면은 1200불인데 그럼 유틸리티가 포함이 아닌 거냐?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테넌트로 입장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1200불 렌트 플러스 유틸리티 거기 들어가는 거 먼슬리 유틸리티 그게 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300불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또 1400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렌트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이거를 좀 어포더블 한가를 볼 때는 그 유틸리티까지 포함을 해서 보게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한 뒷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ate paymen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late payment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거기 within 그리고 blank가 된 days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아까 닷새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닷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이틀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보름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랜로드하고 테넌트가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버지니아에서의 관행은 보통 한 5 days 또는 한 7 days 길면 거기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아래 줄에 있는 블랭크들은 뭐냐면은 그러면 레이트 차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얼마씩을 더 물게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렌트는 그 달 렌트가 그 달이 시작하기 전에 보통 듀가 되는데 하지만 듀된 렌트를 소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그게 닷새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협의하기에 따라서 그게 블랭크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날짜까지 더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얼마씩 페널티로 낸다. 또 레이트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널티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블랭크는 뭐냐면 보통 그럼 세컨드 먼스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책으로 개인 책으로 퍼스널 책으로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퍼스널 책으로 냈는데 만약 그 책이 바운스가 됐을 경우에는 바운스 책에 대한 피를 또 얼마씩 내기로 한다 하는 걸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 그것도 그 다음에 있는 줄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렌트를 누구한테 낼지를 또 다음에서 미리 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랜로드가 직접 이 렌트를 받고 또 이 프로퍼티를 매니지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또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매니지먼트하는 에이전트한테 그거를 일을 맡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에 어느 쪽인지 그래서 렌트 페이를 하는 걸 누구한테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여기서 주의하실 점입니다.